21번 보도록 할까요? 21번은 36주에 태어난 미숙아. 미숙아는 여러분들 우리 37주 미만에 태어나면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죠. 자, 미숙아 간호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 자,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미숙아 간호 우선순위. 근데 미숙아들이요, 어차피 신생아잖아요. 이거 신생아 간호 우선순위랑 똑같습니다. 그쵸? 미숙아 신생아 똑같다는 거. 가장 1순위가 뭘까요? 항상 기도 유지, 호흡 보는 거. 여러분들 항상 생명은 이것이 1번입니다. 우리 아가들 기도 유지에서 호흡 보는 게 항상 1순위예요. 그 다음 2순위가 뭐겠어요? 아이들 아직 치상하부가 발달이 안 돼서 체온 유지가 어려워요. 보온해줘야 됩니다. 간호법. 보온. 이거 체온을 여러분들 우리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보온해주는 게 2순위예요. 그 다음에 3순위는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뭐 해준다? 감염을 예방해줘야 됩니다. 손 씻기 잘해야 되고요. 가장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손 씻기죠. 손 잘 씻으셔야 돼요. 아가들 만지고 할 때. 그쵸? 우리가 아가들 다룰 때는 손을 잘 씻어야 되고 감염 예방. 이게 3순위.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 공급이 4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이기도 하고 우선순위예요. 항상 미숙아 간호든 신생아 간호든 이 순서가 옳은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숙아를 간호할 때 가장 우선적인 거는 기도 유지가 1번이겠네요. 그러면 찾아볼까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뭐든지 호흡 보는 거. 기도 유지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직 폐가 미숙해가지고 한 번씩 호흡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숙하잖아요. 3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호흡이 어렵고 하니까 어디 들어가요? 보육기 들어가죠. 보육기 들어가서 산소요법을 받는 거예요. 그쵸? 보온. 우리 아직 미숙 아이들은 너무 약해서 담요 갖고 덮어주는 걸로 안 되니까 보육기 들어가서 한 30에서 32도에 따뜻하게 있어야 되죠. 일반 신생아실보다 더 따뜻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1순위는 3번 기도 유지예요. 자,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네요.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여성은 있나요? 아니요. 남성이시고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나이가 노화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거 전립선이 커지면 좋은 건가라고 하면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방광이 있죠? 방광. 방광에서 소변이 이렇게 모아지면 어디로 나와요? 이 요도가 있죠, 선생님들. 요도. 자, 요도가 있는데 전립선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방광 밑에 이렇게 있어요. 남성한테만 있는 요로 뭐다? 이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여성은 없죠. 전립선인데, 자, 나이가 들면 특히 노화가 되면은 일어나요. 노화가 되면은 남자의 우리 셈인데 노화가 되면 우리 남자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있죠. 이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상 반응으로 이 셈이 이 전립선이 갑자기 커져요. 그쵸? 호르몬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얘도 이상해지면서 커집니다. 커지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방광에서 이제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요도에 이 나오는 소변기를 좀 압박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변줄기가 가늘고 자꾸 소변을 누는데도 마렵고 자꾸 여러분들 배뇨 곤란 있어요, 없어요? 잔뇨감도 있습니다. 나왔는데 계속 덜 눈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배뇨 장애를 일으켜요. 무슨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소변을 놓을 때 금방 나오지도 않고 막 힘을 줘야지 나온다. 맞아요. 막 찔찔찔찔 이렇게 나오죠. 소변줄기가 굵지 않고 가늘어요. 왜냐면 입구가 좁아지니까. 그쵸? 요도를 압박하니까. 시원? 안 해요. 노는데도 막 잔뇨감이라고 하죠. 자꾸 찝찝하고 시원하지 않아요. 그쵸? 혈뇨까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막 소변이 자주 마렵고 빈뇨, 참지 못하고 잔뇨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잘 마렵지 않다가 갑자기 마려워서 참기 힘들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1번입니다. 잘 마렵지 않는 게 아니라 자꾸 마려워요. 빈뇨. 계속 마렵습니다. 그리고 잘 참기 어려운 거 맞아요. 막 자꾸 마려운데 막 갑자기 왈칵 나오기도 하고 긴방뇨. 이게 다 나타나요. 빈뇨, 긴방뇨, 장뇨감, 자결감, 또 소변을 누고 나서 찝찝함, 또 소변줄기 가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맞는 문장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5번에 여기와 같은 증상을 보고 어떤 경우인지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네요. 오, 그래?
체온도 올라갈 수도 있나 봐요. 이것 때문에. 또 빈맥이면은 맥박수가 어때요? 올라가 있고, 또 빈호흡이니까 호흡수도 올라가 있고, 그쵸? 빈번하게, 그쵸? 그 다음에 대천문이요. 여러분 대천문 열려있는 것 같죠? 대천문은 언제 닫히니까? 12에서 18개월에 닫히니까, 그러면 아직 열려있는데 14개월인데요. 함몰됐습니다. 이게 꺼졌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물 안 먹으면 이게 함몰되는 것처럼 이 대천물도 함몰이 됐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몸에 수분 부족. 한 번 더. 오줌도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소변이 이 안에서 너무 진해요. 농축. 그쵸? 소변이 채워지고 묽어져야 되는데 진해집니다. 농축. 이렇게 혈압도 떨어지니까 팔다리도 창백하고.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물 부족. 정답은 탈수입니다. 탈수죠. 왜냐하면은 여기 열도 난다고 체온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 아가들은요 탈수되면 열이 나요. 탈수열. 그러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당연히 여러분들 물이 부족하니까 이 혈관 안에 액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압력도 어때요? 떨어지고. 이거 자꾸 방치하면 애기 처지고, 그쵸? 기면 처지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 심하면 탈수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심하면 쇼크까지 일어날 수도 있죠. 저혈란소 쇼크.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대천문도 함몰된다. 만약에 대천문이 여러분들 함몰이 아니라 이게 반대가 팽창이거든요. 대천문이 여러분 팽창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기가 막 세게 울 때, 응애 할 때 있죠. 내압, 압력 올라갈 때. 우리 압이 올라갈 때 이렇게 팽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중에서 수두증 같은 경우 있죠. 우리 내 수두증 환자가 우리 머리에 내 척수액이 고여 있잖아요. 이분들 내압이 높으니까 이분들도 대천문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팽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압이 올라갈 땐 대천문 팽창, 물이 부족하는 탈수일 때는 대천문 함몰. 이렇게 맞는 증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6번. 이 50대 남성이 길을 걷다가 흉통. 흉통이 여러분들 어디예요? 가슴 쪽, 여기 흉부 쪽 통증이죠.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이 활동하다가 숨차고 흉통 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병?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질환이냐면 여러분들 심장에, 원래 보통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인데요. 심장벽에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동맥이 있죠. 얘가 동맥은 여러분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산소를 이런 심장한테 영양분이나 산소를 주는 이 동맥을 뭐라고 해요? 관상동맥.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지방이 꼈다든지 이렇게 좁아지는 거 뭐라 그래요? 협심증. 좁아지면 협심증인데 만약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요? 심근경색증. 아예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폐색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직에 산소가 돌지 않으면 이 조직은 썩어요. 괴사돼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심근이 딱딱해지는 심근경색증. 둘 중에 여러분들 협심증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힘들어요? 심근경색증입니다. 협심증은요, 이게 좁아진 정도라서 우리 알다시피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평활근을 주면 돼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주면 회복이 보입니다. 그쵸? 넓혀줘서. 관상동맥을 넓혀서. 근데 심근경색증은 니트로글리세린도 들지 않아요. 또 협심증은 흉통이 한 15분 이내로 아팠다 말았다 합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 막혔잖아요. 폐색됐기 때문에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돼요. 너무 아파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산소가 지금 공급이 안 되면은 이러다가 사망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지금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빨리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간호가 뭐다? 빨리 산소를 투여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증은 우리 선생님들 가장 먼저 뭐를 투여하라? 산소를 투여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이거 그냥 방치하다가 심인성 쇼크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부터. 가슴에 얼음주머니. 지금 이거 가장 우선적인 거 찾아야 되거든요. 얼음주머니 되면 여러분 관상동맥이 수축돼가지고 더 좁아집니다.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하지 상승? 하지 상승이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숨 좀 잘 쉬라고 상지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머리를 올려서 숨 편안하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지금 운동 금물입니다. 심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모르핀, 정맥으로 투여한 거. 이거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은 흉통이 너무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진통제 갖고 안 들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안 들어요. 우리 모르핀을 줘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뭐로 줘야 된다? IV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핀을 빨리 주는 거 IV가 흡수가 빨라서도 있지만 왜 정맥으로 줘야 되냐면 이거 근육으로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심근경색증을 진단 내리는 CPK라는 피검사가 있거든요. 이게 엉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단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근육으로 투여하지 말고 정맥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가장 우선적인 거니까 선생님들 뭐를 투여한다? 산소부터 빨리 즉시 줘야 돼요. 이거 주고 흉통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핀을 IV로 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일반 간호 중에 변 완화제를 줘야 됩니다. 이제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입원했잖아요. 만약에 변이 여러분 변비 같은 게 있으면 또 변 눌 때 힘주고 이래 되겠죠. 그러면 또 숨 쉬는 게 힘들어지니까 변 완화제를 일반적인 간호에서 제공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변 눌 때 힘주지 말라고 변 완화제까지 간호법에 있어요. 그리고 뭐 심전도라든지 뭐 EKG 모니터링, 심장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산소 주고 그 다음에 모르핀을 정맥으로 주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 조금 까다로웠는데 심근경색증 간호 기억해 주시고요. 니트로글리세린 안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통하는 게 아직은 협심증이다. 할 수 있겠죠? 28번. 이번에는 또 고막이라는 귀수술 했어요. 귀수술. 자, 귀수술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거는 귀, 코, 머리, 뭐 눈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뭐를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거 맨날 강조드리죠? 앞상승을 주의하라. 압이 올라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침 세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채기 세게 안 돼요. 코 푸는 거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감기 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머리를 여러분 막 낮추는 거, 감는 거, 숙이는 거 안 되죠? 압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우리 편안하게 절대 안정해서 누워 계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귀를 여러분들 수술한 부위를요, 만약에 뭔가 막아버리잖아요. 솜을 끼운다든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수술하고 나서 배액된 게 고여가지고 귀 속에서 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에 어떤 것이든 막으면 안 돼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술 부위를 만약에 여러분 한쪽을 수술했다고 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래로 가지 말고 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출혈 시 압력을 가한다? 압을 가하면 안 돼요. 배액 일부러 시켜야 됩니다. 압 상승이 진짜 위험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를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귀에 물 들어가지만, 맞죠? 염증 안 생기게. 수술 직후에 막 움직이지 말고 좀 절대 안정하면서 고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겠죠. 귀 수술하고 나서 앞상승을 주의해라. 이것도 똑같아요. 32번. 자, 치아가 결국에 68세의 우리 노인분이 임플란트까지 갔네요. 여러분 임플란트 하려면 이게 가짜 이라고도 할 만큼 이거 비싸죠.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의치랑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좀 미용적으로나 아니면 더 강할까요? 저장 능력도. 얘가 더 강하고 비싸죠. 이거는 우선 발치를 해야 돼요. 일단 치아가 있으면 발치를 하고, 여기 치근이 여러분 뿔이죠. 치근. 가짜 보철로 이거 치근을 만들어요. 치근. 이 고정체 치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가짜 이를 만들어서 씌우는 거. 이 모양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씌워서 완전히 내 이만큼 튼튼하고 강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고착되려면 한 6개월은 걸려요. 6개월 동안 관리하면서 이 임플란트, 발치라는 걸 하게 합니다. 발치를 처음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 발치 후 주의사항이랑 비슷해요. 발치 후 주의사항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혈, 출혈이 잘 안 일어나도록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발치하고 임플란트 적용됐는데 온찜질하면 피 날 수 있겠죠? 냉으로 가야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3일간은 뭐 고강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다음날에 유동식 한 좀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다음날 바로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베개를 좀 높은 걸로 해서 우리가 붓기 같은 거, 부종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에 피가 고이면 뱉으면 어떻게 돼요? 푸. 이게 그러면 지혈이 잘 안 돼요. 음압이 올라가요. 빨 때 안 돼요. 이것도 지혈을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에 피가 고이면 우리 발치간호도 똑같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삼킨다. 할 수 있겠죠? 음료수는 빨대 사용 금지. 삼킨다. 혹시 코피 났을 때 넘어가서 피가 고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토하면 안 됐기 때문에 뱉었죠. 근데 지금처럼 발치 관련 임플란트 발치 후에는 피가 고이면 삼켜라.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뱉어서. 그래서 맞는 말은 우리 선생님들 붓기 빠지는 베개 높게 들어라. 4번이에요. 자, 한약. 우리 한약 중에서 처음에 복용할 때 우리가 이걸 적응기라고 하는데 처음에 살짝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계속 거부 반응은 아니고요. 일시적입니다. 근데 약에 적응을 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약을 먹을 때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든지 속이 미스껍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바로 명현이라는 효과라고 합니다. 명현 현상. 이런 용어도 있어요. 명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약 중에서 좀 강한 거 있죠. 마황이 들어간 거. 약간 독성이 있는. 요 마황이 있으면 막 대사도 올려주고 땀도 막 많이 내고 이거 다이어트 한약으로 많이 쓰죠. 그쵸? 이런 거 쓸 때 이게 약간 독성이 있어서 처음에 딱 약 적응기 때 머리 띵하고 어지러워 속 메스꺼워요. 하지만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일시적이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약 처음에 거부 반응 면역 현상입니다.